왜 하필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이런 문제를 공론화 하느냐. 항상 핍박받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성공을 했는데 5월 컴백을 앞두고 이 같은 일을 공론화 한다? 이거 결국 뉴진스를 죽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이유는 바로 민희진 대표의 해임 안건이었습니다. 이른바 경영권 탈취의 의혹에 휩싸인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서 하이브 측에서 발빠르게 움직인 것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마저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 대표가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인데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 하이브가 민 대표와 작성했던 주주 간의 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사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 대표가 기자회견으로 응수를 하면서 1차전에서 화끈하게 맞붙었습니다. 이번 임시주총 소집은 양측 간의 2라운드로 보이는데요. 현재 2라운드에 돌입을 하긴 했지만 아직 1라운드에서 나왔던 의혹들이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던 사람이 어도어의 부사장인데, 왜 어도어의 부사장은 고발당하지 않았을까? 하이브는 대체 왜 뉴진스를 약속대로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지 않았을까? 등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양측 간의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주장은 현재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관련 자료와 취재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계속해서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든다 등의 계획을 사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민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너무나도 날 짜증나게 해서 그냥 카카오톡 상에서 개조시들 진짜 하기 싫다, 어도어 껍데기로 만들겠다 라는 그 계획 대박이다 얘기만 해줬을 뿐이다, 이런 사담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논할 수가 있느냐 라는 문제 제기인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이 얼마나 구체화가 되었느냐, 그리고 실행 계획까지 준비를 했느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민 대표가 주장을 한 대로 사담이려면 이 내용들이 결국은 카카오톡 상의 내용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감사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문건을 통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확보를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서 수개월간 계획을 짰고 실행 계획까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문건으로 확보를 했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민희진 대표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사담으로 처리를 하라 라고 지시를 했던 문건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문건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민희진 대표가 출구 전략까지 짠 것으로 보인다. 왜냐? 배임은 실제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체적인 계획을 짜더라도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배임 미수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수개월간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획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사담이다, 실제 실행이 안 됐잖아 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행 계획, 착수가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여부가 이번 사태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이야기입니다. 하이브에서는 왜 어도어의 부사장을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구체적으로 경영권 탈취 의혹을 모의한 인물 아닌가요? 저 역시도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아니, 경영권 탈취 계획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풋옵션 발동이니 13%를 어떻게 파느니 회사를 껍데기로 만드느니 이런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적은 인물이 바로 어도어의 부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물이 하이브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하이브가 정보를 받는 대가로 봐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 역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이브가 결국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경영권 탈취 의혹 아닙니까? 민희진 대표뿐만 아니라 신모 등기 임원에 대해서까지 고발을 진행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어도어의 부사장인 L씨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도어의 부사장 L씨가 등기 임원이 아니라서 L씨를 고발하지 않았을 뿐 실제 수사 단계에서 어도어가 경영권 탈취 계획뿐만이 아니라 실제 착수까지 이루어졌다라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부사장인 L씨 역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이브는 왜 하필 뉴진스 컴백에 앞서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을 밝힌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뉴진스 팬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지점입니다. 심지어 민희진 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하필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이런 문제를 공론을 하느냐, 하이브가 그동안 해준 게 뭐 있느냐, 항상 핍박받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성공을 했는데 5월 컴백을 앞두고 이 같은 일을 공론을 한다? 이거 결국 뉴진스를 죽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문제제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하이브 입장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하이브를 상대로 비방 여론을 제기하면 하이브가 꼼짝 못할 것이다 라는 민희진 대표의 문건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문건에는 실행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5월이었습니다. 뉴진스는 4월 27일 날 컴백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컴백을 한 이후에는 뉴진스의 팬덤들이 가장 공고하게 모이는 시점입니다. 이때를 틈타서 하이브를 상대로 비방 여론전을 펼치면 하이브가 꼼짝 못할 것이다 라는 문건이었습니다. 이런 문건을 확보한 이상 하이브 측에서는 뉴진스의 컴백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뉴진스의 컴백 이후에 하이브의 비난 여론을 규합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하이브가 꼼짝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뉴진스는 누가 이용을 한 것일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민희진 대표가 가장 두드러지게 제기한 문제가 바로 하이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뉴진스를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기로 했는데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와의 약속을 깬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하이브 측에서 분명히 민희진 대표를 영입하면서 민희진 대표에게 첫 번째로 걸그룹을 내주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에서 첫 번째 걸그룹으로 나섰던 인물들이 바로 르세라핌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봐도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분명한 사안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체 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바로 민희진 대표의 플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하이브에서는 민희진 대표를 영입한 이유가 하이브에서의 첫 번째 걸그룹을 론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소스뮤직의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하이브로 들어온 케이스잖아요. 하지만 민희진 대표의 경우에는 그냥 홀몸으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민희진 대표와 소스뮤직의 소성진 대표가 같이 콜라보를 해서 새로운 걸그룹을 론칭해라 라는 미션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협업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와 소스뮤직의 소성진 대표가 극도로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폭발을 했던 민 대표가 소성진 대표와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새로운 레이블을 내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에서는 이와 같은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를 대표로 하는 어도어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줬고 161억 원을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소스뮤직에서 함께 발탁을 했던 연습생들도 모두 어도어로 이관을 해줍니다. 사실 소스뮤직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연습생들을 오디션에 합류를 시켰고 이 과정에서 잘 되는 인물들을 선별한 거 아닙니까? 함께 선별을 했는데 이와 같은 인물들을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애초에 소스뮤직 연습생이었던 인물들을 어도어에 이관을 시켜줬던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소스뮤직의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을 어도어 측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스뮤직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대주주가 하이브인데 하이브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결과적으로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 대표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법인 설립이라는 게 당장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인 설립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소스뮤직의 연습생들을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어도어 측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은 실무를 진행하는데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됐다. 결과적으로 소스뮤직에서 준비를 했던 르세라핌이 데뷔 준비가 완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하이브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민희진 대표와 약속을 했던 것처럼 뉴진스를 론칭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느냐, 아니면 소스뮤직이 준비가 먼저 됐으니까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키느냐. 하이브의 선택은 르세라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상당히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데뷔시켜주기로 약속을 했잖아. 다른 그룹들을 모두 스탑시키더라도 우리가 먼저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만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 대표의 요구를
모두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상 뉴진스를 먼저 데뷔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애초에 첫 번째 걸그룹 론칭이란 미션 자체가 소스뮤직의 소송진 대표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같이 내라는 의미였잖아. 민희진 대표 본인이 원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 역시 상당히 애매한데요. 다만 명확한 것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결코 홀대한 것은 아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맞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지분 18%에 대해 30배의 멀티플을 요구한 게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 부분은 참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투자한 금액이 161억 원입니다.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멀티플 30배를 반영을 해서 새로운 보이그룹을 론칭하겠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이 수치로 따져보면 지난해와 올해 어도어 경영 실적을 반영한 금액이 2,500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이그룹을 제작하기 위해서 멀티플 30배, 즉 2,500억이 필요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민희진 대표가 가만히만 있어도 1,000억 원의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000억 원으로는 보이그룹을 제작하는데 모자라다. 2,500억 원을 달라라는 겁니다. 뉴진스는 161억 원 들었는데 보이그룹에 대해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것인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본인과 하이브 간의 주주 간의 계약이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경업금지 조항 때문입니다. 현재 민희진 대표는 18%의 어도어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8% 가운데 13%는 13배의 멀티플과 풋백 옵션이 적용돼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언제든지 그 주식을 팔고 싶을 때 13배의 멀티플을 적용해서 언제든지 하이브에 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5%입니다. 이 5%는 추가적인 보상 과정에서 받은 지분이기 때문에 풋백 옵션도 적용되어 있지 않고 멀티플 옵션도 따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와 주주 간의 재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5%에 대해서도 30배의 멀티플 옵션과 풋백 옵션을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에서 이와 같은 요청을 거절했는데요. 그런데 민희진 대표는 이 5%가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팔 수가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도어에서 평생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예 계약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밝혔던 것처럼 사실과는 다릅니다. 일단 경업금지 조항은 하이브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대우를 받은 임원이라면 그 어떠한 업체를 가더라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특히나 민희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추가적인 5%에 대해서도 하이브가 아닌 외부 인사들에게 팔 경우에만 하이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적대적인 세력들이 이와 같은 지분을 인수할 경우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팔 경우만 하이브 측의 동의를 받아달라. 하지만 민희진 대표가 이 5%를 팔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하이브에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주식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원할 경우 하이브 입장에서는 시장가로 그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불확실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민희진 대표와 상의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고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민희진 대표가 가만히만 있어도 1,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노예계약이라고 한다? 역사상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은 대부분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특히나 일부 팬들 가운데서는 하이브가 거짓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이브는 상장사입니다. 공식 보도자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이 만약 거짓으로 밝혔을 경우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사로서 구라치면 날아가는 상황이다. 다만 하이브 입장에서는 확보된 자료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희진 대표가 인간적인 매력을 통해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지 않았습니까? 뉴진스에 대한 내 맘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대중들을 설득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아니 수사기관의 결과까지 나왔는데 안 믿는다? 그냥 안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일부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하이브의 부사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의 편을 들어준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이브는 부사장이라는 직함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빅히트의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빅히트 부사장은 기자로서는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방탄소년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부사장 이미 하이브 그만둔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하이브와 그 어떠한 친분도 없고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관련 자료들만 확인하고 아무런 사심 없이 취재를 했다. 그래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죠.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